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대의 경험을 한, 대표님도 20대 이제 네트워크를 경험하셨잖아요. 맞아요. 20대의 네트워크가 요즘 제 주위에서도 조금씩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도 일단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영업 조직을 제가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영업 조직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분명히 그 안에서도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네트워크와 다른 영업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건지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20대 분들한테. 일단 영업은 소통 기술을 늘리는 거고 네트워크도 소통 기술을 늘리는 거다. 네, 근데 그 범위에 대한 그 크기는 네트워크가 훨씬 더 크다. 어떤 범위를 얘기하냐면 네네, 배워야 할 범위가 더 커요. 영업은 소통 능력을 네, 나와 고객의 사이에서 키워서 돈을 벌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보험업과 네트워크를 비교했을 때 되게 쉽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뭐 자동차 세일즈든 뭐든 거의 다 보험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보험업도 사실 뭐 교육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조회 끝나고 나면 결국엔 내가 혼자 프리 타임에서 내가 업을 얼마나 잘 이렇게 고객들을 잘 이제 잠재 고객을 잘 네, 찾고 그 계약을 많이 따내냐의 개인 플레이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음, 안에 결국엔 뭐가 들어있냐면 사실 어, 판매를 하려면 소통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매출이 소통 네, 능력이 의미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소통 능력만 잘 키우면 돼. 근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이제 뭐 조회 같은 거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이렇게 그 그룹별로 이렇게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그룹별로 이제 뭐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네, 배우면 거기서도 교육을 배우고 하는데 일단 뭐 네트워크 회사가 이제 보험회사보다 역사는 좀 더 짧지만 네, 대신 또 들어와 있는 게 점점 많이 발전하고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범위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무조건 키워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성공시켜야 되는 그 시스템이고 저기 보험은 처음부터 그럴 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는 어때요?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 어떤 프레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 범위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키워본 사람들 아마 알 거예요.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근데 네트워크도 완전 다 큰 애를 키우는 거잖아요. 예, 네, 네트워크에서 네, 그걸 성공시키는 과정에도 그냥 안 하면, 그냥 안 하겠다 하면 내 시간이 다 고갈이 되는 거잖아요. 네, 파트너가 집에 간다고 하잖아요. 네, 보험회사도 어느 순간 올라가면 그렇게 돼요. 네, 내가 뭐, 지점장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이제 마케팅 이사에서 지점장까지 이제 올라가고 나면, 이제는 사람들을 어때요? 리크루팅해서 키워야 돼요. 그럼 거기에 몇 퍼센트 걔네들 매출에 따라 뭐 나오죠. 네, 뭐 네, 아마 지점장 그 위에 아마 그게 더 심할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커요. 지점장은 얼마 안 되고. 근데 무슨 사업단장, 얘기냐면, 네, 맞아요. 아마 그게 단장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단장,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단장 정도에 대한 포지션을 네트워크에서는 완전 생 아마추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맞아요. 알죠? 근데, 엄청나게, 네, 그래서 이게 범위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잖아요, 네트워크는. 그래서 이게 좀 네, 네트워크가 아무나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지만 어때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거를 처음부터 감당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마추어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아마추어기 때문에 첫 1년 동안 밖에서 말을 하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무조건 네트워크 안에서 얘기하는 얘기만 듣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은 영업인데 어떻게 영업이 다르냐? 범위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고. 보험회사라든가 다른, 저기, 뭐야, 자동차 세일즈든 어쨌든 기본적인, 저기, 안대장 했던 뭐, 휴대폰 뭐, 판매하는, 그런 네, 것들을 보면, 나만 잘하면 실적만 올리면 돈을 벌어. 무슨 말인지 네, 알죠? 근데 네, 네트워크는 어때요? 나만 잘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100만 원 팔아서 10만 원도 안 남거든요. 그럼 네, 나만 잘해가지고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키우고 다른 사람도 밖에 나가서 100만 원 우리가 똑같이 10명에서 100만 원 벌었을 때 똑같이 네, 10만 원 그게 다 누적돼가지고 나한테도 오잖아요. 근데 보험엔 맞아요. 다른 또 그 뭐지? 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장단점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장점만 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성숙 못된 사람들은 대부분 장점만 보기 때문에 성숙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단점이 보여요. 내 단점이, 내 치명적인 단점이.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소통 능력에서 더 나아가서 고객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협력 관계의 소통 능력을 키워요. 근데 협력 관계의 소통 능력은 물론 고객하고도 똑같지만 인품이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나중에는 인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 그릇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고객을 어느 정도 레벨업을 키우다 보면 협력을 무조건 해야 돼요. 예,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파이가 이 정도 되면 그 파이를 어느 정도 이거 우리가 얻어가는 데 있어서 혼자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아요. 협력 관계에 있어서 하다 보면 분명 안에서 티격티격 하는데 그거를 뭐 애도 아니고 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를 하나하나 이게 딱딱 정리해 가면서 그 되게 개방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그릇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 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도 많이 배우죠. 그래서 이게 범위의 크기에 따라서 네. 범위가 크면 사람이 기술과 능력이 엄청 높아야 돼요. 범위가 맞아요. 작으면 대신 그 작은 거 타자만 배워서 100만 원 번다. 타자만 죽도 놓도 요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범위가 이제 크기 시작하면 이게 타자에서 이제 고객하고 어떻게 소통하지? 그리고 내가 고객하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내 새끼는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커지는 거죠. 네, 음, 네트워크의 범위가 너무 커요. 네. 맞아요. 다른 영업들은 범위가 네트워크만큼 안 커요. 근데 봐봐요. 범위가 큰데 네트워크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아이스강 같은 사람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갈까요? 완전 쌩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예. 제 과거 10년, 12년 전에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와 뭐 다른 영업에 대한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아마 이해가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이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선순위에서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게 네트워크의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누군가를 키워야 된다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리크루팅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다짜고짜 판매 다음에 엄청난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리크루팅. 근데 그 시간을 너무 단축시키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범위를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을 할 거냐, 뭐 100m 달리기를 할 거냐, 이 비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너는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0m 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게 또 사람들의 다 돈으로만 보는 시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적인 고리로 계속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네, 뭐죠? 저도 네트워크에서 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네트워크 출신이잖아요, 나름.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버티니까 인계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이제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누군가를 코칭할 때 코칭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 버티기만 네. 하는 게 아니라 찾는 거죠. 완전 집착 수준으로. 그러니까 찾다 음, 보니까 저는 나름 지금의 포지션으로 누군가한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그냥 나만 잘했다고 하면 야, 왜 네. 이것도 못해? 나는 늘 속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때는 어린 아이인데 이제 나이가 그냥 젊은 청년인데 이걸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또 누구도 옆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 네, 준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제 스스로 주먹구구시로 하고 3개국어 나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과 소스들을 치권과 동과 계속 바꿔가면서 했죠.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도 이건 합리화는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는 어, 네트워크는 확실히 그 창업에 대한 스피릿,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한 거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훈련 장소라고 생각해요. 예. 음, 이거는 과거 저에 대해서 뭐 미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로버트 키오사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네트워크를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스피릿을 배운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자빠 밑에서 일했을 때 부자빠한테서 돈을 받고 일하면 바로 인플로이, 예, 그냥 직장인이 되고, 예, 돈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노예가 되는데, 내가 돈을 안 받고 일을 했을 때는 스피릿을 커미션으로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피릿이 음, 그 우리가 말하는 뭐 영혼, 정신, 뭐 창업의 세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대부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맞아요. 어떻게 버텨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그걸 그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내냐가 사실 모든 창업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음,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돈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돈 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고착되어 있는 모든 이런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 시스템을 제공하고 막 나름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결국엔 지금 PCM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네트워크를 넘어서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우선순위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어떤 로드맵을 가져가야 돼. 이 로드맵만 있어도 음, 되는 게 아니라 로드맵을 가동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가동시키는 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내가 살 빼는 네, 게 더 좋잖아요. 내가 맨날 맞아요. 살을 어떻게 빼야 된다는 그 리스트를 알고 살 빼는 거랑 네, 그냥 누구랑 함께 해서 그 로직대로 그냥 그렇게 습관화 가는데 살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죠. 로드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가동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네, 가동하는 시스템 옆에 이 로드맵들 가동하기 위해서 가동사 하는 시스템이 옆에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 디테일한 과학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가동하면 그 방향성으로 가죠. 대부분 방향성이 뭐 나는 억대 연봉 되겠다, 10억, 100만 잔자 됐다 이런 방향성.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어떤 PCM에서 전반적인 이 시스템이 바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단순히 이 성공을 되게 한 1차원적인 그런 수준을 본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은 거죠, 훨씬. 그래서 이제 맞아요. 나만 잘하니 나만 춤 잘 추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춤 잘 출 수 있도록 예, 생 초보도 근데 춤 잘 출 수 있다면 무조건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섞어서 가져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거. 네, 네, 팀이 네, 나와가지고 음소거를 잠깐 하고 해가지고 음소거가 됐었는데 확실히 네트워크를 하면서 돈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발전해 나갈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돈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이 스피릿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그 스피릿을 진짜 배우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진짜 돈 안 되는 기간이 되게 길었었는데 제가 그냥 직장에 다니기만 했었다면은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도 못 봤을 뿐더러 뭔가 알아보려고 해가지고 저도 어쨌든 이 교육에다가 처음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교육에 투자하는 과정까지도 오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계속 못 그렸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돈을 받는 거에 난 만족하고 아,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안주하는 삶, 변동성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 같은데 이 돈을 안 받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럼 돈을 벌었으면 또 어떻게 사용해야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맞아요.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대에 저는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허비를 하긴 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히 배울 점도 많았었고 그 맞아요. 안에서 깨달았던 점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